자, 회의관리 1급 문제 51번부터 60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51번입니다. 다음에 열거한 채권 중에서 신고조정 사항에 해당하는 대속요건을 충족하는 채권, 결산 조정 사항에 해당하는 대손요건을 충족한 채권은 올바르게 구분한 것은 입니다. 자, 신고 조정사항에 해당하는 대속요건을 충족한 채권은요, 소멸시효 완성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그 다음에 결산조정사항은 뭐 부도, 뭐 이제 행방불명, 그 다음에 사망, 뭐 그 다음에 형집행 등 뭐 이런 부분에 결산조정사항에 해당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 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신고조정 사항이기 때문에 3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위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51번의 부분은 디귿이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부도는요 6개월이 넘어가야 돼요.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6개월이 미만인 경우에는 아직 대손 요건이 충족이 안 돼요. 부도는 무조건 시한이 6개월이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기억이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리을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당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52번입니다. 다음 중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규정에 관한 대화로 옳지 않은 거예요. 자, 김 과장입니다. 채권자 불문명 사채 이자에 대한 세무조정 시 원천 징수 해당 액은 기타 사회 유출로,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된다. 맞아요? 틀려요? 채권자 불문명 사채 이자 맞는 얘기죠. 그 다음 박 차장, 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은 원칙적으로 송금으로 인정되나 법에서 규정한 이자 비용의 경우 송금 불산이 된다. 솔직히 전 박 차장에 대한 얘기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은 원칙적으로 송금 인정되는 건 맞아요. 맞아요. 근데 법에서 규정한 이자 비용의 경우에는 송금 불산이 된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거냐면은 뭐 비실명 채권의 이자 뭐 이런 거. 뭐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은 일부가 송금 불산입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박 차장에 대한 얘기는 맞습니다. 채인턴,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한 건설 자금이자는 그 취득 부대 비용이므로 법인이 장부상 비용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송금 불산입 된답니다. 뭐 이런 의미인데, 건설 중인 자산은요 특정 차입금이 있어요. 일반 차입금과 특정 차입금인데, 특정 차입금은 무조건 원가 포함입니다. 왜냐? 건설에 들어가 있는 부분도 이자 비용도 전부 다 취득 원가에 다 포함시키라 라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일반 차입금은 건설 자금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금 불산입 안 때립니다. 그래서 특정 차입금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장부상 비용으로 계상하는 경우 송금 불산이 된다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인턴에 대한 얘기는 맞아요. 자, 임대리가 틀렸다 볼 수 있습니다. 업무부관 자산을 취득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 업무부관 자산에 관련된 이자 비용은 송금 불산입 유보로 소득 처분합니다. 업무부관 자산은요 유보로 소득 처분이 아니에요. 업무부관 자산의 취득을 했는 건 맞지만, 물론 이제 사내에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도 사실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근데 사내에 보유하고 있으면 뭐예요? 당연히 업무 관련된 자산인 거죠. 근데 문제에서는 업무 무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용도로. 그럼 뭐예요? 유출이 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보된 거는 맞아요. 사내에 보유하고 있다면 회사 명의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좀 애매하죠 사실. 그런데 이렇게 안 하고 뭐예요? 다른 목적에 쓰는 거는 업무와 관련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 책임을 봐요? 대표자 책임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리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옳지 않은 거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53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기초로 주식회사 3일에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관한 세무조정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자, 30부터 먼저 한번 볼까요? 자,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첫 번째, 가지급금의 적수를 의미합니다. 물론 기간이 있어요. 뭐 이제 대여하고, 그 다음 회수하고, 대여하고, 그런 기간을 계산하는 게 가지급금의 적수인데, 그 적수를 했을 때, 이제 어떻게 하면은 곱하기 이자율만큼 계산해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365분의 1. 그러니까 6년인 경우에는 366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정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이자를 회사에서 받았다라고 하면은 이자 수익 부분 빼주면 돼요. 거기에 이제 차익만큼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성립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해당하는 가지급금 적수는 73억 원. 나누기 곱하기 이자율 0.06. 그러면은 4억 3,800만 원이 1년치 이자가 되는 거예요.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가. 근데 거기에 365분의 1로만큼 해줘요. 그래서 얼마? 120만 원이다.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됩니다. 적수로 했을 때. 그래서 120만 원이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자 수익이 얼마예요? 65만 원만큼 빼주면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55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 즉 뭐예요? 송금 인정이 돼야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입금 산입이라 해도 맞아요. 얼마, 그 다음에 소득 처분은 누구로? 상여로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상여는 아니죠. 왜? 본래 같은 경우에는 상여인데 상여가 아닌 이유는 뭐예요? 그렇죠. 상대가 누구? 법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타 사유 유출이 되는 겁니다. 기속자는 누구인지는 안 보겠다라는 의미가 돼요. 법인입니다. 기속자는. 그렇기 때문에 55만원 기타 사회 유출로 소득 처분을 하는 겁니다. 53번에다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인 경우에는 상여, 그 다음에 법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회 유출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55만원 나오는 거예요.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54번입니다. 다음 중 법인세 과세 표준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법인세 가표입니다. 자, 법인세 과세 표준은요, 당기 순이익부터 시작을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세무 조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은 각 사업연도 소득이 나와요. 이때 세무 조정은 입금 산입은 더해주고 송금 산입은 빼줘야 되는 거죠. 그다음 거기서 했을 때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자, 세 가지를 빼줍니다. 뭐예요? 비과세, 그 다음에 소득공제, 마지막 뭐예요? 이월결손금. 이 세 가지를 빼줘요. 그럼 뭐예요? 과세 표준이 나옵니다. 이 과정을 아셔야 됩니다. 자, 1번입니다. 결손금이란 사업연도 송금 총액이 입금 총액보다 큰 경우 동차익을 말한다. 맞아요? 틀려요? 송금 총액이 더 큰 거죠. 그래서 맞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비과세 소득이란 법인의 소득 중에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서 법인 세법상으로는 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 등이 있다. 비과세 소득이 많아요. 사실 많은데 이제 뭐 가장 대표적인 거를 얘기를 하자면은 뭐 신탁재산에 생기는 소득이다 라는 부분이 이제 비과세에 해당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2번에 대한 얘기는 맞습니다. 3번. 법인세 과세 표준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2월 결손금, 비과세 소득,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가 되죠. 4번이 틀렸어요. 법인 세법상 결손금은
손익계산서상 단기 순손실 금액과 항상 일치한답니다. 절대 일치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세무 조정도 이렇게 이제 해당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2월 결성금 등에 해당하는 부분에 그 차감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회계상 금액과 세무상 금액이 일치를 할 수가 없는 구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일치한다는 얘기는 틀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옳지 않은 거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55번입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3일의 제11기 법인세 신고를 위한 자료입니다. 자료에 의하여 올바른 세무 조정을 수행한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단 위 자료 외에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은 없습니다. 봅시다.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 아까 54번에 제가 적은 대로 단기 순이익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세무조정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때 플러스 마이너스 세무조정은 입금 산입되어 있는 부분은 입금 산입으로 하고 송금 산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송금 산입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각 사업연도 소득이더라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첫 번째 거 봅시다.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 2억 원. 자, 거기에 자, 니은 보면은 3일은 일반 거래처에 2천만 원에 판매하는 제품을 특수관계인인 주식회사 용산에게 500만 원에 판매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가 양도 고가 양수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게다가 특수관계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차액에만큼 1,500만 원은 당연히 입금 산입으로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디귿. 단기 매매증권과 관련하여 영업의 수익으로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을 계산했다. 사실 이제 평가인 경우에는 조작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냥 아예 사전에 그냥 불산시켜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만원만큼 입금 불산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3일은 대표이사의 동창회 기부금 1,000만원을 지급하고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대표이사인 경우에는 당연히 동창회행은 당연히 비지정 기부금이죠. 당연히 손비 인정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만원 어떻게 주면 돼요? 그렇죠. 송금 불산입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가양도 고가양수는 입금 산입이고 평가에서 조작이 된 부분을 빼주면 되고 그 다음에 송금 불산이 되어 있는 부분은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2,500에 2,000만원이 됩니다. 2,500. 그래서 얼마냐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조정했을 때 얼마냐면은 2,000만원만큼 플러스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에서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얼마예요? 2억 2천만원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돼요. 그래서 이에 해당한 정답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56번입니다. 다음은 12월 말 결산 법인인 주식회사 3일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한 법인이 아닙니다. 두 직원이 나눈 대화입니다. 다음 중 주식회사 3일에 법인세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법인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5과장입니다. 이대리, 법인세 신고 서류 제출 준비 다 끝났나?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하는 거지. 저렇게 대화 안 합니다. 이대리, 네, 지금 누락된 서류가 없는지 최종 확인 중입니다. 그래. 신고 기간 잘 확인하고 그 납부 품위서 빨리 작성해가 출금 문제 없도록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러면 이렇게 해가고 자금팀에 저 김대리한테 들으니까 회사 사정이 안 좋다는데요. 그 법인세 납부 문제 없을까?
문제 없겠죠. 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실제 이제 회사에서 대화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과장 얘기로는, 야, 법인세 그 준비 다 끝났나? 라고 했을 때, 이 대리는, 예, 거의 마무리 중이에요. 이러면서. 그래서 원래는 사무소에서 원래 해주는 건데, 사무소에서 해야 되는 거를 회사가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오과장은 이제 3월 31일까지니까, 제대로 확인해가, 그 다음에 납부하는데 문제 없도록 좀 부탁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대리는 약간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법인세 좀 금액이 좀 큰데요. 이게 좀 자금이 되나? 이런 얘기로 좀 뉘앙스를 던지는 건데, 실제 회사에서는 진짜 법인세가 만약에 뭐 납부할 금액이 1,000만원, 2,000만원 단위가 이제 올라가 버리면은 납부하는데 이거 상당한 그 부담이 상당히 커져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어떻게든 이제 업체들끼리 돈을 빨리 받아내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래도 안 되면은 이제 뭐 이제 분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격리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법인세 못 낼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오과장이 아이 큰일 났네 이러면서 기한 넘기면은 가산세인데 가산세 좀 큰데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산세가 이제 신고는 했기 때문에 신고 불성실은 안 들어갔는데 납부 불성실이 이제 하루당 10,000분의 2.5거든요. 예, 만분의 2.2, 2.5는 옛날 거고 2.2. 뭐 그렇게 이제 해당이 되다 보니까 사실 1,000만원에 만분의 2.2로 해도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건 맞는데 솔직히 가산세를 누가 내고 싶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과장이 이게 지금 자금 없어 큰일 났네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 자금팀에 그 얘기를 해요. 오과장이 이렇게 그 자금팀에 그 필요 자금 얘기해주고 그 방법이 없는지 한번 확인해봐 이런 의미예요. 회계사한테 연락해서 방법이 없는지 확인해보랍니다. 그러니까 원래 법인세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해줘야 되는데 의무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자체적으로 자기가 했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자, 1번입니다. 자, 주식회사 3일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없다면 법인세 신고하지 않아도 세무상 불이익이 없다. 아니에요. 소득금액이 없다고 하는 부분은 무실적으로 신고를 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는데 이 내용에서는 실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고는 해야 돼요. 무조건. 신고를 안 했을 때에 대한 불이익은 당연히 결손이니까 뭐 그거에 대한 타격은 크게는 없다지만 근데 이 회사는 실적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내야 될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과장하고 이대리에 대한 얘기가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문맥상 안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1번은 아닙니다. 그 다음 2번 주식회사 3일은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 납부해야 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12월 말 결산법인. 그 다음 3번 3일이 신고기간 내에 법인세 납부하지 못한 경우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데 거기 이제 납부지연 가산세 얘기를 했죠. 납부불성실. 그래서 맞고요. 그 다음 4번 납부할 법인세액이 1,000만원 초과할 때는 법인세 분납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1,000만원 같은 경우에는 분납을 50% 아니다. 2,000만원 있다면 50% 정도 내야 돼요. 500만원 먼저 내고 그 다음 나머지 금액 해가지고 60일 안에 이제 나눠 갖고 내면 되고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첫 번째 1,000만원 이상 무조건 내야 되고 두 번째는 나머지 금액을 분납할 수 있고 그래서 분납이 가능합니다. 1,000만원 초과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옳지 않은 건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57번입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의 관계를 올바르게 나타낸 것은? 입니다. 자, 57번부터는 소득세법이에요. 11문제 정도 나옵니다. 이거 원가액의 문제가 아닌데 왜 원가액처럼 보이죠? 자,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의 관계인데 자, 이 문제의 요지는 뭐냐면은요. 단일세율인지 누진세율인지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알아라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 못하면은요, 이거 뭐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57번의 답은 2번이에요. 왜냐하면은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누진세율은 소득 구간 있잖아요. 8단계 누진 적용 있잖아요. 그러면은 금액이 어떻게 돼요? 전기세처럼 올라가는 거죠. 누진 적용이니까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죠. 상승. 그래서 이에 해당 정답은 2번으로 보아주시면 됩니다. 1번은 부가가치세에 대한 설명이고요. 2번은 약간 이렇게 해서 감면이 된다는 의미인데, 이거는 사실 존재하는 게 있나? 없는 것 같은데. 4번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금액이 확 떨어지는데, 이런 건 없습니다. 내가 알기는 없어요.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 2번입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58번입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과세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과세기간입니다. 과세기간은요, 첫 번째는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고요. 예외가 있다고 하면은 사망하는 경우하고 출고하는 경우가 이제 두 가지가 있고요. 게다가 사업소득이 만약에 개업하거나 폐업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 예외 적용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소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요지를 보고 한번 봅시다. 자, 1번입니다. 소득세법상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1년으로 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가 되죠. 그 다음 2번. 거주자가 폐업하는 경우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로 한다. 아까 예외 규정이 없다고 했으니까 제가 맞는 얘기예요. 그 다음 3번.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한다. 맞습니다. 세금 다 내고 출국해야 돼요. 그 다음 4번. 거주자가 사망하는 경우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한다. 아니죠. 뭐예요? 사망일까지로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 아니에요. 그래서 이에 옳지 않은 거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59번입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이자 배당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이자 배당 소득은요, 공통점은 첫 번째 금융소득이고요. 두 번째는 필요응비 인정을 해야 하네요. 필요응비 인정 안 하죠. 해시태그를 이제 뭐 적어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세율은 14%, 물론 예외 적용도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뭐예요? 불로소득이고 필요응비 인정 안 하고 라고 했었죠. 2천만원 기준으로 했을 때 분리과세가 돼야 한대요. 분리과세 적용이 되더라. 이런 의미. 그래서 이거를 먼저 보면서 시작합시다. 자, 1번입니다.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소득세법상 이자 소득에 포함된다. 이거는 법령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번에 대한 부분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은 배당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에서 받는 이익이라든지 배당은 당연히 배당 소득입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2번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 3번. 현물 배당이나 주식 배당의 경우 배당 소득으로 보지 않는답니다. 현물 배당, 주식 배당 다 배당이에요. 그 다음 4번.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배당 소득에 대하여 필요 경비를 인정하고 있다. 아까 불로소득이라 했잖아요. 필요 경비 인정해야 안 해요? 인정 안 한다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4번 틀렸다. 그래서 이에 대한 정답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60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거주자 김삼희 씨의 2023년 사업소득 총 수익금
금액에 합계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뭐, 이 문제는 24년도 4회차에도 나왔던 문제인 것 같은데, 예, 아마 있을 거예요. 거기에, 건물 A를 1월 1일에 임대하고 매월 초 200만원을 받기로 했대요. 그러면 이건 1년 하면 얼마예요? 200만원 12달이니까. 그렇죠. 2,400만원이죠. 자, 그 다음에 건물 B. 2023년 4월 1일 임대하고 1년간의 임대료를 1200만원 선수했대요. 선수예요, 선수. 그렇기 때문에 4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해당하는 부분에 수익을 잡아야 되는 부분이고, 내년에 해당하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2023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수익으로 취급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1200만원을 미리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월 환산으로 해줘요. 1개월치를. 그럼 얼마예요? 100만원. 그 다음에 수익 적용되는 기간 언제예요? 4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몇 개월? 8개월이에요? 9개월이에요? 그렇죠. 4월달 거 포함해서 9개월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곱하기 세 번째. 그럼 매월 100만원씩 받으니 몇 개월 경과했어요? 9개월 경과됐어요. 얼마예요? 900만원의 수익 금액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900만원. 그럼 총 수익 금액 얼마예요? 3,400만원. 아니다. 3,300만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60번이다 몇 번이에요? 맞습니다.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 B를 그 기간 꼭 잘 뽑아주시길 바랍니다.